그 SCI 표준을 다루는 SCI 4.0의 CEO를 맡고 있는 얀 가이코 박사께서 독일 및 IEC의 AAS 표준화 현황 소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독일과 IEC의 AAS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1차 포럼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0년 10월에 또 제가 영광스럽게도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그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발표는요, 보시면 엄청난 진전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적인 협업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했었던 내용은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스탠다드 시스템, 즉 보시는 이 시스템이죠. IEC 63278 시리즈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시멘틱 프로퍼티의 리파지터리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에셋을 모델링해야 된다. 그리고 하위 모델, 즉 섭 모델을 정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간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발표드릴 내용은 AAS의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IEC 63278-2 레벨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NP, 즉 프로포절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두 달 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1월에 이제 프로포절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는 다음 달입니다. 4월 22일에 끝나게 될 텐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팅을 하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EC 63278-1 같은 경우에는 이 에셋과 관련된 표준화된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매핑을 하기 위한 적합한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핑에 대한 것 그 자체를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매핑을 하기 위한, 즉 데이터 매핑을 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OPC UA라든지 혹은 오토메이션 ML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탠다드를 통해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직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팅이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63278-3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경우는 이제 AAS와 관련된 시큐리티와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고요. 또 똑같이 다음 달에 이제 클로징이 됩니다.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교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게 될 것이고 데이터 인테그리티나 혹은 어텐티시티 그리고 컨피던셜리티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제안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C 63278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AAS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각각의 파트와 그다음에 그 하위 구조에서 내용을 담게 될 것이고요. 지금 AAS는 따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AAS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이와 비슷한 슬라이드를 보셨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IEC에서 IEC 63278-1에서 AAS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회색 박스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회색깔 박스 외에 또 여러 개의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딕셔너리스와 그 다음에 온톨로지스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클래스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가 바로 시멘틱 인터오퍼러빌리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 저희가 어떤 액티비티를 시작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 ICDD와 E클래스와 관련된 활동, 즉 액티비티를 시작했다라고 제가 첫 번째 포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콤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두 개의 딕셔너리, 즉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보완되게끔 만드는 것이고 똑같은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의 경우는 이제 정보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담고 있고, 이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IC 61360, ISO 13584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사성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세부 사항을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컨텐츠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저들의 경우는 이 딕셔너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작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프로퍼티의 소스가 무엇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구조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접근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딕셔너리 간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컨텐츠를 갖추고 있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딕셔너리들 간의 그 이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똑같은 레이트로 이행을 시킨다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제 퍼블릭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그 딕셔너리의 그 데피니션 간의 그 대립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E클래스와 그리고 IEC 간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DMAP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DMAP 프로젝트는 컨텐츠를 매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딕셔너리 두 개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디테일 같은 것들을 매핑을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 매핑을 하면서 이슈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제 한 딕셔너리에서 다른 딕셔너리로 매핑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적으로는 아직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수동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은 이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딕셔너리는 다이나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미 이제 매핑이 되었는데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또 다시 리매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발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금 이 접근법은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싱글 커먼 데이터 리포지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일러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 커먼 데이터 인터페이스 데이터 스토리지 이런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클래스 섹터와 ISO, IEC 섹터가 하나로 지금 같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라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ISO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MOU를 ISC 그리고 ISO 그리고 E클래스 간에 이제 2020년에 MOU를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또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또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전문가들, 그리고 DK와 DIN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 전문가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SO 그리고 IC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었던 고품질의 컨텐츠를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어디에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컨텐츠 간의 조화의 잠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장이 됐었던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모나이즈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모나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된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리매핑에 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분석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단계에서 중요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먼 컨텐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유지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커먼 컨텐트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이행을 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2020년 10월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eamless하게 이제 세맨틱 프로퍼티에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뭐 ISO, ICE 같은 곳에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콤도 프로젝트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AAS 썸모델 템플릿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IDTA에서도 발표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 썸모델 템플릿이 또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 유저들이 모델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제 리파지토리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저들이 어느 정도의 그 썸모델 템플릿은 이제 표준화가 되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모델이라고 AAS 썸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E클래스나 CDD의 IRDI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숫자가 보이실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001, 뭐 017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이제 숫자를 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E클래스와 CDD의 이제 1대1 레퍼런스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그 시멘틱 프로퍼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독일어로 적혀 있기는 한데요. 이 원칙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모델 템플릿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을 1대1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옵션을 보시면 바로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인데요. 그 E클래스와 CDD의 그 딕셔너리를 바로 이제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의 경우는 이제 E클래스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두 가지 옵션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탠다드와 관련해서 지금 프로포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안이 되었던 것이고요. 클로징 데이트는 이제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딕셔너리와 관련한 그런 프로포절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IEC 61360-7를 위한 이제 MP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DB 포맷에서만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IEC 61360-7의 경우는 IEC CDD의 테스트 에어리아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IEC 61360-7인데요. 제너럴 아이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AAS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썸모델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네임플레이트 제일 아래쪽에 보이실 텐데요. 이 디지털 네임플레이트가 지금 표준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그 디지털 네임플레이트도 표준화가 된다면 이제 업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메인을 이제 퍼블리시가 될 텐데요.
사실 이미 테스트 에어리아에서는 이제 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feasibility, 즉 가능성을 보는 정도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anufacturer, 뭐 혹은 type of product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emantic property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AAS sub 모델, 그리고 AAS의 경우는 ICTC 65, WG 24에 의해서 이제 국제적인 표준이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IC 서브커미티 652 그리고 워킹그룹 2에서도 지금 뭐 썸모델 디지털 네임 플레이트만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썸모델 템플릿도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와 관련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이제 프로포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면은 그 세맨틱 데이터 AAS의 그 세맨틱 데이터의 모델링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이클래스 엘리멘트와 관련된 이제 백서와 이제 비슷한 그런 백서와 비슷한 그런 문서도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백서와 같은 그런 템플릿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